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지금 증명을 하라 이런 입장이고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통상협상에서 봤을 때 약간 도를 넘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땅한 해법이 없어서 정말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아마 협상 시한이 계속해서 아마 그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 동시에 이제 관세가 15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철폐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5년 동안 균등 분할되면서 철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서서히 줄어들다가 아마 마지막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초창기 한 10몇 년 동안은 상당한 정도 관세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소고기 협상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대로 잘 좀 무난하게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 말씀드리죠. 사실 뭐 우리 검역 당국이나 농림부가 조금 도를 넘어서서 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도를 넘어선 건 또 있습니다. 그건 농림부의 태도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고 우리에게도 광우병이라고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죠. 근데 우리 정부가 이걸 4대 선결 조건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상 의제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4대 선결 조건으로 줘놓고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왜 미리 줘버렸느냐? 그것도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중에 주워 담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농림부가 그렇지. 뼈 없는 소고기 수입하지 않기로 했지. 그럼 뼈 고르자. 그것도 정부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걸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뼈 있나 없나 점수검사 해보자. 이래가지고 뼈를 발견하게 되면서 정부가 사실 무책임하게 그냥 수입하기로 했던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제동을 건 거죠. 그리고 농림부는 미리 이것을 선결 조건으로 준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는 방식으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역시 쇠고기 문제, 특히 광우병 우려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FTA 의제 아니라고 하면서도 FTA를 이거 안 되면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죠. 제가 잠깐 이태호 소장께 여쭤보면서 넘어갈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최병일 원장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원인 제공을 이쪽에서 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잉 반응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미국 쪽에서 신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미시적인 의미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으로 보기에는 뼈 있는 쇠고기, 예.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그렇지만 우리 한국 정부가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한 것은 또 엄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변할 정부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신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예. 단순히 협상장에서의 룰이라든가 단순히 매너를 중시할 것이냐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럼 논의를 이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좀 진전시키고 싶은데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5월에 확정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결과를 두고 봐야 되긴 하겠으나, 지금 봐서는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입김이 상당히 강하다면서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뼈 있는 쇠고기, 그러니까 갈비뼈를 포함한 그 소와 관련된 전체, 이것을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개방하라고 추진을 할 텐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최 원장이나 아니면 박 원장님도 좋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OI라는 국제 수역 그 기구에서 지금 예비 판정을 내렸고 5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마지막 판정을 내릴 텐데요. 이거는 그 회원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물론 미국의 입김이 세다고 그러지만 사실 어느 국제기구를 가도 미국의 입김이 세지 않는 국제기구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에서 이거를 그 소위 말해서 판정을 해주면은 어떻게 바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수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위생 조건을 이제 맞춰가지고 수입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5월 이후에는 미국의 갈비뼈, 흔히 얘기하는 LA 갈비라고 하죠. 그걸 포함해가지고
전부 수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현실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박 교수님께서?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미국 당우병 때문에 미국 쇠고기 수입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오늘 또 담화문에서도 부시 대통령하고 뭐 통화를 해서 그 문제는 성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얘기로 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그런 판정이 나면은 그것이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걸로 하고 예. 뭐 수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쇠고기 얘기 아마 오늘 말고 다른 데도 많이 할 텐데 저는 이 쇠고기 문제가 우리 농업협상을 굉장히 왜곡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농업 분야 협상에 굉장히 많은 그 분야 농산물이 있는데 미국이 쇠고기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우리가 쇠고기를 어떻게든지 좀 지켜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농산물 협상이 흘러가면서 많은 분야에서 많이 놓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쇠고기도 간이 실패하게 해줬고 또 15년 얘기를 하지만은 실패하게 해줬고 또 5월 이후에는 또 대체로 막 수입하는 분위기로 지금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한다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농업 협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대통령이 하셨는데요. 한칠레 FTA 협상을 해가지고 농촌이 망했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농촌이 망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민들이 다 떠나고 농촌이 없어지면 농촌이 망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미 벌써 인구가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6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지금 30% 넘습니다. 그게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